50대는 모든 의미에서 커다란 차이가 생기는 연령대입니다. 실제 나이보다 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40대 초반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어온 인생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50대부터의 인생 격차를 만드는 진짜 원인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차이에 있습니다. 50대는 삶의 앞날이 조금씩 걱정되는 연령대입니다. 정년 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장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 지금 참고 열심히 일하면 밝은 미래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을 희생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나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는 존재하는 듯하지만 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언제나 지금이라는 이름의 이 순간일 뿐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무작정 열심히 살아왔다면 50 이후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어 인생의 후반전인 50부터 오늘 내 편으로 만드는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지혜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50부터는 사라진다. 인생 50,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50은 하고 싶고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라는 회의감에 사로잡히기 쉬운 것도 이 연령대의 특징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노후 자금이 변변치 않다. 열심히 키운 자녀가 부모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반항한다. 열심히 내조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열심히 대출을 갚아온 아파트는 어느덧 낡고 초라해졌다. 인생을 절반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걸 바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충격은 모두 한 가지 생각, 바로 나는 살고 있다는 생각에서 생겨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는 살고 있다고 의식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았으니 살아있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착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주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의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의 조부는 불교학자입니다. 저는 불교학자도 아니고 승려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조부에게 티베트 불교의 진수를 배웠습니다. 저의 조부는 우주의 일체에 완벽한 시나리오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태양과 화성과 지구의 미래와 같은 장대한 차원의 시나리오도 있는가 하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꽃과 벌레 같은 작은 생명체의 시나리오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몸의 세포에는 DNA라는 설계도가 새겨져 있으며 이 DNA에 의해 그 사람의 생명의 특징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정란 스스로가 새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대체 누가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바로 우주의 시나리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고 뒤엉켜 살아가는 데가 지구이며 지구 또한 장대한 우주의 시나리오에 따라 존재합니다. 단지 너무나 작은 존재인 우리 인간은 장대한 우주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나 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나의 미래는 나의 힘으로 개척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대우주의 시나리오에는 일체가 결정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라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게다가 그 시나리오는 좋아지도록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왠지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라는 생각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얼핏 나쁜 일, 괴로운 일, 싫은 일처럼 여겨지는 현상도 모두 가야 할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심하고 우주의 시나리오에 몸을 맡기면 괜찮습니다. 지금을 희생한 나는 미래에는 행복한 나일까? 미래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는 50대의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정년 후에도 일할 곳이 있을까?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직장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러나 그런 일을 생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걱정한다고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는 생각하는 일을 현실화하려 하기 때문에 불안이 적중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지금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이 순간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라는 시간은 존재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엇을 하면 결과를 얻는다는 2단계 사고를 주입하다 왔습니다. 착하게 굴면 칭찬을 받는다.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학교에 합격한다. 노력하면 주전 선수가 될 수 있다. 실적을 올리면 출세할 수 있다.
분명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은 출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참으면 밝은 미래가 찾아온다고 맹신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저축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위해 지금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찮게 만드는 것은 본말전도입니다. 미래는 지금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한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좋은 미래는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참으면 좋은 미래가 찾아온다는 말은 얼핏 미래를 고려한 긍정적인 태도 같지만 실은 위험한 사고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은 지금이 불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일 자체가 대단히 행복한 일인데 그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불행하다며 먼 미래만 몰두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60이 되고 70이 돼도 불행하고 부장이 되고 상무가 돼도 불행할 뿐입니다. 영원히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헉헉거리며 계단만 오르는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바로 이런 사고가 여러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가령 건강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80이 돼도 건강을 위해 좋아하는 술을 끊으려고 할 것입니다. 노후 자금에 불안을 느끼면 정년퇴직 후 부부 세계 일주를 위해 그때까지 참자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나이가 돼도 자신을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이대로 90까지 술은 끊자. 세계 여행은 좀 더 참는 편이 좋겠어라며 영원히 즐기지 못하는 지금을 축적하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본래 즐겁지 않은 것이니 좋지 않은 일이 더 생길 거라는 불안과 망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50대 인생은 관광여행 같은 것. 대기업 보험회사에서 기획부장을 맡고 있는 55살 S씨는 내년 인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본인도 동기 중에서 첫 번째 임원 승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업무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듯합니다. 그런 그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외동아들입니다. 명문 국립대학교를 졸업하고 S씨의 회사와 관련된 기업에 취직했는데 겨우 1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그 후 딱히 취직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용돈을 달라고 하는 일은 없지만 S씨는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S씨가 걱정스런 마음에 회사를 알아봐 줄까? 말하면 아들은 아버지가 소개해준 회사에는 내가 있을 자리가 없었어. 그러니 더 이상 상관하지 마.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라고 노골적으로 싫은 기색으로 대꾸합니다. 예전에 S씨는 아들도 자기처럼 대기업에 취직하여 출세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삶의 방식에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런 아들을 보고 있으면 저 아이의 인생 목적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S씨는 목적이 있고 아들은 목적이 없는 것일까요? 애초에 S씨는 인생의 목적을 이룬 것일까요? 중요한 점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것을 찾지 못한 채 고뇌하게 됩니다. 어떤 철학책을 읽어도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라는 해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S씨는 회사에서의 출세라는 큰 목적을 발견한 것처럼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 나는 대기업 보험회사에서 임원이 되었으니 인생의 목적을 이뤘다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라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한순간 한순간을 감사하고 생명을 밝게 빛내며 사는 일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목적을 위해 지금을 희생합니다. 아마 S씨도 그럴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참고 노력해왔으니 아들도 지금을 편하게 보내는 일은 뒤로 미루고 대기업에 취직하여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부정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목적 있는 여행이 아닌 관광여행 정도로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광여행처럼 즐거운 일, 기쁜 일, 맛있는 것을 먹으며 지금을 소중하게 보냅니다. 그것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승진을 하지 못하더라도, 좋은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더라도, 뛰어난 외모가 아니더라도, 돈이 많지 않더라도 그런 어두운 부분의 시선을 향해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관광을 하면 될 뿐입니다. 지금 한순간 한순간에 감사하며 살자. 어떤 30대 여성이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잔소리와 불평불만이 많아서 들어주기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50대이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열심히 일해 노후 자금도 여유가 있고 어머니는 문화생활을 즐기며 혜택받은 50대인데도 불만이 많은 듯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러운 상황인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은 꽤 많습니다.
이런 불평불만은 20대 무렵은 일에 몰두하는 원동력이 되지만 50대라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처럼 들려서 계속 듣고 있기 힘듭니다. 고마워할 일은 찾아보면 너무 많습니다. 매일 사고를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입니다. 50대 이후 불평불만이 많다면 스스로에게 문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의식적으로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계속하면 나에게는 고마워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게 되어 정말로 즐거워집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든 없든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꼭 사람에게 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자연에게, 동물에게, 세상의 모든 대상에게 고맙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감사의 말이 시시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일상을 개혁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의 습관이야말로 부족감과 결핍감으로 점철된 불평불만뿐인 인생을 바꾸어가는 단 하나뿐인 최고의 방법론입니다. 돈에 궁해지지 않는 법. 불교에서는 사람들의 집을 돌며 기부를 받는 탁발이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석가는 탁발에 나서는 제자에게 가난한 집에서 더 많은 기부를 받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부자에게 기부를 많이 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받는 게 당연한 일이니 석가가 잘못 말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유를 묻자 가난한 사람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석가는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흔히 돈은 돌고 돈다고 합니다. 돈은 세상을 순환해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순환하지 않고 내 수중에 모아놓으려고 하는 건 세상에 폐를 끼치는 일이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발상입니다. 부자가 부자일 수 있는 연유는 모아두기 때문이 아니라 순환시키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을 쓰고 활발히 돌리기 때문에 다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한편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돈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석가는 가난한 집에 가서 먼저 돈을 순환시키는 경험을 시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가난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왜 기부하라는지 당황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남을 위해 돈을 쓰는 일이 얼마나 마음이 넉넉해지는 일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넉넉함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을 듣고 보니 나도 세상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왠지 기분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주위에는 좋은 만남과 좋은 일이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무리 이래도 가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는 불공평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사회가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아까워하는 본인 탓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집 근처 편의점에서 대학생처럼 보이는 남성 2명이 도시락과 음료수를 사고 있었는데 둘 중 한 명이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을 계산대 옆에 있는 모금함에 넣었습니다. 500원 정도였는데 그 모습을 본 친구의 반응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얼마 되지 않아서 넣었는데 제 정신이야. 내가 더 돈이 없으니 거기엔 넣을 바에야 차라리 나를 줘. 석가모니가 같은 곳에 있었다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상자에 더 많은 돈을 넣겠다. 현재 두 대학생의 경제적 여건은 아마도 크게 다를 바 없지 않을까요? 그러나 언젠가 커다란 격차가 생길 것입니다. 50대가 되면 노후 자금이 걱정됩니다. 즐거운 인생을 보내기 위해 명확한 자금 계획을 세우는 일은 중요합니다. 물론 저축도 하십시오. 하지만 돈에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얼마 되지 않는 기부까지 아까워하는 삶의 방식을 살면 그만큼 가난한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래 살려면 건강관리를 잘하자. 50이 되면 몸 이곳저곳에 이상이 생기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노안으로 책글씨가 잘 안 보이고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기 시작하고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재검사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듯 처음부터 없었다면 몰라도 이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잃어버린 기능에 대해 우리는 고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준 게 얼마나 고마운가 라고 고마워하는 것이 옳습니다. 나의 건강 상태에 불만을 품는 것은 오래 살고 싶기 때문 아닐까요?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갱년기 장애와 싸워야 하는 50대는 더욱 느긋하고 유연한 삶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조금 더 나의 몸을 칭찬하고 고마워하십시오. 몇 군데 좋지 않은 데가 있어도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완벽한 몸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치사율은 100%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반드시 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필요 이상으로 건강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여 근육이 생기면 피의 순환이 좋아져 체온이 올라갑니다. 또한 근육이 붙고 체온이 올라가면 기초대사도 늘어나기 때문에 살이 잘 찌지 않습니다. 50이 넘으면 건강검진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몸 관리를 해야 합니다. 50대 식사는 입과 눈으로 음미, 석가는 1일 1식으로 족하다고 말했습니다. 1일 1식으로 그날 하루의 에너지는 족하며 잠을 잘 무렵에 에너지가 다 소진하여야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빨리 먹으로 혈당치가 급상승합니다. 급격히 올라간 혈당치는 급격히 떨어지며 다시 공복을 느껴 폭식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50이 되면 더 시간을 들여 우아한 식사를 하십시오. 정성을 들여 제대로 된 그릇에 담아 천천히 오래 씹어서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부부 사이는 고맙다는 말수로 결정된다. 황혼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또 이혼까지는 이르지 않아도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고 호소하는 50대도 많습니다. K씨는 작년에 회사를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는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3남매 육아와 교육을 모두 맡기고 휴일도 반납하고 일한 일벌레였습니다. 드디어 정년을 맞은 K씨는 아내에게 곧장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1년에 2번은 해외여행을 합시다. 그 정도 저축한 돈은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 분명 기뻐하리라 믿었던 아내는 안 가는 게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까지 여행은 아이들과 했고 그 편이 자기도 편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내는 한 발 더 나가서 매일 식사는 빠뜨리지 않고 차리겠지만 그 외의 일은 서로 자유롭게 생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즉 여행이나 다른 모든 일도 남편과 함께 할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두 사람은 취미가 비슷해서 결혼 전에는 함께 여기저기 재밌게 다녔습니다. 그런 좋은 기억이 있는 만큼 남편은 왜 그렇게 됐는지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갑자기 변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던 사실을 남편만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무엇이 아내를 차갑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남편이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방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물이 받아져 있고 차려진 음식을 다 먹으면 깔끔하게 채워져 있고 침대 시트도 깔끔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한 날들을 40년이나 보내면서 아내는 깨끗하게 포기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보내는가 아닌가는 반경 5m 이내의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즉 아내와 남편, 파트너와 아이들, 부모와 같이 대단히 가까운 인간관계가 충실하고 조화롭지 않으면 아무리 일과 취미에서 성과를 올려도 결국 늘 불만과 결핍에 시달립니다. 그는 앞으로 가장 가까운 인생의 파트너인 아내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내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진심이 아니어도 고맙다고 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말에는 신비한 힘이 있기 때문에 설령 형식적으로라도 고맙다는 말을 계속하면 그 파동에 이끌려 마음이 조금씩 뒤따라오기 마련이다. 항상 화가 난다는 말을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마음도 항상 불만으로 가득하니 한번 속는 셈 치고 3주 동안 시도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그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을 형식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예전에 자주 만들어주던 그가 좋아하는 음식이 식탁에 올라왔고 얼마 지나자 먹고 싶은 게 있는지 아내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지금은 완전히 화해해서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여행을 하는 상태까지 회복했다고 합니다. 50대는 아직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부 사이에 고마워라는 말을 부활시키십시오. 당연 모드로 생활할지 아니면 감사 모드로 살아갈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하늘과 땅만큼 차이나는 앞날이 펼쳐질 테니 말입니다. 인생 후반 행복하게 사는 비결. 인간은 모두 죽음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 만큼 더욱더 귀중한 지금이라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사고는 깨끗하게 떨쳐내야 합니다. 고혈압이 심해서 비행기를 타는 게 불안하다. 암이 언제 재발할지 무서워 견딜 수 없다. 이런 죽음과 노화를 두려워하는 사고는 전부 떨쳐버리십시오. 우리 인생은 지금이라는 시간의 축적입니다. 지금을 불안하게 살면 우리의 여명은 전부 불안으로 점철된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지금을 행복하게 살아가면 여명은 전부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는 반드시 제거하십시오.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이제는 조금씩 즐거운 것, 기쁜 것, 고마운 것만 바라보며 편안하게 홀가분하게 유쾌하게 인생을 살아가십시오.